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았던 이야기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길었을 겁니다.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힘든 일도 있었을 겁니다. 지친 일도 있었을 겁니다.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야 할 일은 내일 하면 됩니다. 오늘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그냥 쉬세요. 누워 계세요. 편한 자세를 찾으세요. 몸에 힘을 빼세요.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뜨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이 목소리는 그냥 흘러갈 겁니다. 따라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듣다가 잠들어도 됩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저 밤의 일부가 되어주세요. 어둠 속에 녹아드세요. 힘을 빼세요. 몸을 맡기세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사람은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남고 싶어 합니다. 잊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 이야기 속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야기 속에, 오래된 기록 속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 굳이 남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지웠습니다. 자기 공을 감췄습니다. 칭찬을 피했습니다. 명예를 거부했습니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흔적 없이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유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 그들다웠습니다. 오늘 밤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았던 사람들, 이름 없이 살았던 사람들, 흔적 없이 쓰러진 사람들,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간 사람들,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느긋하게 가겠습니다. 편안히 들으세요. 에피소드 1 이름을 지우고 떠난 선비. 조선 중기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쯤 전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이었습니다.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고을이었습니다. 앞에는 맑은 개울이 흘렀습니다. 논밭이 펼쳐진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고을에 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젊은 선비였습니다. 30이 채 안 된 나이였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작은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대나무도 몇 그루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 정원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글을 잘 썼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재주가 있었습니다. 5살에 글을 깨쳤습니다. 7살에 시를 지었습니다.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붓을 들면 물 흐르듯 글씨가 나왔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유려했습니다.
글씨를 보면 감탄이 나왔습니다. 문장도 맑았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쉬운 말로 깊은 뜻을 담았습니다.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운이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대단한 재주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재주라고 했습니다. 이런 재주는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과거를 보라고 권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면 벼슬길에 오를 수 있습니다. 출세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날릴 수 있습니다. 가문을 빛낼 수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비는 웃기만 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방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하루 종일 읽었습니다. 해가 뜰 때부터 읽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읽었습니다. 밤에도 호롱불 켜고 읽었습니다. 온갖 책을 읽었습니다. 역사책도 읽었습니다. 시집도 읽었습니다. 철학책도 읽었습니다. 병법서도 읽었습니다. 의서도 읽었습니다. 가리지 않고 읽었습니다. 틈틈이 글을 썼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느낀 것을 적었습니다.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아름다운 문장들이 쌓여갔습니다. 책상 위에 원고가 쌓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만족해 보였습니다. 욕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에 세수를 했습니다.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침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책을 읽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간단히 먹었습니다. 죽 한 그릇이면 충분했습니다. 반찬도 많이 필요 없었습니다. 소박하게 먹었습니다. 오후에도 책을 읽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가끔 붓글씨를 연습했습니다. 먹을 갈았습니다. 천천히 갈았습니다. 그 시간도 좋아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산책을 했습니다.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높지 않은 산이었습니다. 정상에 서면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해 지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매일 비슷했습니다. 단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해봄이었습니다. 꽃이 피는 계절이었습니다. 매화가 피었습니다.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온 마을이 꽃으로 덮였습니다.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한양에서 시험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선비들이 모였습니다. 출세를 꿈꾸는 선비들이었습니다. 이름을 날리려는 선비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권했습니다. 이번엔 꼭 가보라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급제할 거라고 했습니다. 장원급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당신 실력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가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선비가 말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름이 알려지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벼슬에 오르면 바빠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합니다. 이 일 저 일 해야 합니다. 글을 쓸 시간이 없어집니다. 책을 읽을 여유가 없어집니다. 저는 그냥 글을 쓰고 싶을 뿐입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 생활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름을 날리는 게 영광 아니냐고 했습니다. 출세가 좋은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돈도 벌 수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선비는 다시 웃기만 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왔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녹았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선비는 늙어갔습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졌습니다. 수염도 휘어졌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총기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글을 썼습니다. 여전히 책을 읽었습니다.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일과였습니다. 조용한 나날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쌓인 원고가 많아졌습니다. 방 한쪽에 가득했습니다. 수백 편의 글이었습니다. 시도 있었습니다. 수필도 있었습니다. 역사에 대한 논문도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낙엽이 지는 계절이었습니다. 단풍이 들었습니다. 산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짐도 거의 챙기지 않았습니다. 책 몇 권만 들고 갔습니다. 붓과 먹도 챙겼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아챘습니다. 며칠 뒤에 알아챘습니다. 선비의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 기척이 없었습니다. 연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글 몇 편이 있었습니다.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읽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문장들이었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글이었습니다. 눈물이 나는 글도 있었습니다.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런 글을 쓰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었습니다. 글 어디에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누가 썼는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지운 것 같았습니다. 이름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글을 베껴 두었습니다. 좋은 글이니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후세에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글이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마을로 퍼졌습니다. 고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다른 고을로 퍼졌습니다. 마침내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한양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대단한 글이라고 했습니다. 명문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쓴 글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름 없는 글이었습니다. 작자 미상의 글이었습니다. 선비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찾으려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 곳을 뒤졌습니다. 소문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흔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식도 없었습니다. 편지도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글만 남았습니다. 이름 없는 글만 남았습니다. 지은이 모르는 글만 남았습니다. 선비가 원했던 대로였습니다. 그가 바랐던 대로였습니다. 어쩌면 그게 행복이었을지 모릅니다. 이름에 묶이지 않는 것, 명예에 얽매이지 않는 것, 글만 남기고 사라지는 것,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것,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편안히 누워 계세요.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세요. 천천히 내쉬세요. 몸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이불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에피소드 2 불리지 않은 이름. 조선 후기의 일입니다. 영조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던 때였습니다.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지역이었습니다. 산 아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50가구쯤 되는 마을이었습니다. 논과 밭이 있었습니다. 개울이 흘렀습니다. 맑은 개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개울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30즈음이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일찍 남편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녀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구네 며느리라고 불렸습니다. 시아버지 성을 따라 불렸습니다. 김씨네 며느리라고 불렸습니다. 또는 누구네 어머니라고 불렸습니다. 아이 이름을 따라 불렸습니다. 도리 어머니라고 불렸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여자는 자기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면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시집가면 남편이 아내였습니다. 아이 낳으면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게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묵묵히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사이가 어두울 때 일어났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왔습니다. 머리에 이고 왔습니다. 목이 아팠습니다. 어깨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피웠습니다. 나무를 넣었습니다. 불을 일으켰습니다. 솥에 쌀을 안쳤습니다. 뜸을 들였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가족들을 먹였습니다.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먹였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개울가에서 빨았습니다. 무릎 꿇고 빨았습니다.
손이 트도록 빨았습니다. 겨울에도 빨았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이 얼었습니다. 갈라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빨았습니다. 깨끗이 널어 말렸습니다. 밭에 나가 일했습니다. 김을 맸습니다. 잡초를 뽑았습니다. 채소를 가꿨습니다. 배추를 심었습니다. 물을 심었습니다. 고추를 따왔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해가 쨍쨍했습니다. 등이 탔습니다. 그래도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했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불빛이 어두웠습니다. 눈이 침침했습니다. 옷을 깁고 새 옷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옷을 만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도록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까지 일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으로 떠났습니다. 갑자기 알아누웠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며칠을 앓았습니다. 약을 써봤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떠났습니다. 30도 안 되어 떠났습니다. 그녀 혼자 남았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큰아이가 7살이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4살이었습니다. 아직 어렸습니다. 그녀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막막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버텼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버텼습니다. 울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건강하게 컸습니다. 튼튼하게 컸습니다. 아프지 않고 컸습니다. 그녀 덕분이었습니다. 그녀가 먹인 밥 덕분이었습니다. 그녀가 지은 옷 덕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얼마나 힘든지 존경했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몰랐습니다. 물어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말랐습니다. 바싹 말랐습니다. 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큰 화재였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궁이에서 옮겨 붙었을 수도 있습니다. 불씨가 날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불이 났습니다. 빠르게 번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불이 더 빠르게 번졌습니다. 여러 집이 타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숨을 쉬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물을 퍼 날랐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양동이로 퍼 날랐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불이 너무 셌습니다. 물이 부족했습니다. 가뭄이라 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망쳤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저 집에 아이가 있다고. 이웃집이었습니다. 불타는 이웃집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안에 있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였습니다. 부모는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밭에 나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이가 안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불길에 갇혀 있었습니다. 부모가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이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들어가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불이 너무 셌습니다.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이 너무 셌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뛰어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불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위험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죽는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1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아나오라고 빌었습니다. 그녀가 나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연기 속에서 나왔습니다. 불길을 뚫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사했습니다. 다치지 않았습니다. 화상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시커맸습니다. 옷이 탔습니다. 군데군데 타서 구멍이 났습니다. 머리카락도 탔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다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아이를 부모에게 건넸습니다. 품에서 내려놓았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받았습니다. 울며 감사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감사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은인이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셨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용감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은혜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했습니다. 담담했습니다. 덤덤했습니다. 태연했습니다. 그 뒤로도 그녀는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누구네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름이 필요 없었습니다. 묵묵히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늙어서 떠났습니다. 이른이 넘어 떠났습니다.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떠났습니다. 손주들도 옆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은혜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에서 구한 아이도 왔습니다. 이제 어른이 된 아이였습니다. 울면서 절을 했습니다. 비석에 뭐라고 쓸지 고민했습니다. 이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어머니 이름을 몰랐습니다.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니였습니다. 평생 어머니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어진 어머니 여기 잠들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면 됐습니다.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오래오래 남았습니다. 불 속에서 아이를 구한 여인, 묵묵히 살다 간 여인, 이름 없이 살다 간 여인, 그래도 빛났던 여인. 이름이 뭐가 중요할까요? 이름은 그냥 글자입니다. 그녀는 이름보다 큰 것을 남겼습니다. 사랑을 남겼습니다. 용기를 남겼습니다. 기억을 남겼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눈을 감고 계세요. 편안히 누워 계세요. 호흡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숨을 쉬세요. 배가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그걸 느껴보세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에피소드 3 기록되지 않은 장례. 조선시대 어느 마을의 일입니다. 정조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태평성대라 불리던 때였습니다.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깊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강원도 어느 곳이었습니다. 외진 곳이었습니다. 산 넘고 또 산 넘어야 나오는 마을이었습니다. 30가구쯤 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그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65쯤 되었습니다. 평생을 그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마을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냥 농사꾼이었습니다. 논농사를 지었습니다. 벼를 심었습니다. 가을에 거두었습니다. 밭농사도 지었습니다. 콩을 심었습니다. 팥을 심었습니다. 채소를 가꿨습니다. 소를 키웠습니다. 누렁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와 함께 밭을 갈았습니다. 소를 아꼈습니다. 닭도 키웠습니다. 달걀을 얻었습니다. 아침에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랐습니다. 그냥 농사꾼이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살았습니다. 평생 흙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남몰래 돕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몰래 도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도왔습니다. 절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지붕이 새면 밤에 고쳐주었습니다. 비가 오면 새는 집이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고칠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모두 잠든 밤에 올라갔습니다. 조용히 사다리를 놓았습니다. 새는 곳을 막았습니다. 칩으로 막았습니다. 기왓장을 바로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내려왔습니다. 아침이 되면 지붕이 고쳐져 있었습니다. 누가 고쳤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난한 집 문 앞에 쌀을 놓고 갔습니다. 새벽에 몰래 놓았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 놓았습니다.
자루에 담아 놓았습니다. 한 말쯤 되는 쌀이었습니다. 누가 놓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집 사람도 몰랐습니다. 그냥 고마워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약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산에서 캐온 약초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산에 올랐습니다. 좋은 약초를 찾았습니다. 캐서 말렸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 집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역시 몰래 놓았습니다. 누가 놓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부네 집 나무를 패 주었습니다. 홀로 사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힘이 없어 나무를 패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밤에 패놓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도끼질을 했습니다. 조용히 패놓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장작이 쌓여 있었습니다. 누가 했는지 몰랐습니다. 과부는 그저 고마워했습니다. 모두 몰래 했습니다.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뽐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농부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는지 몰랐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서로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냥 고마워했습니다.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이 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신령이 도왔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귀신이 도왔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평범한 농부처럼 살았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인이 늙어갔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을 도왔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도왔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쓰러졌습니다. 밭에서 일하다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옮겼습니다. 병이 깊었습니다. 몸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기력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문병을 왔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어떻게든 낫기를 바랐습니다. 약을 구해왔습니다. 좋다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노인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말아주세요. 제가 죽으면 조용히 묻어주세요. 비석도 세우지 말아주세요. 이름도 새기지 말아주세요. 봉분도 크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예의가 아니냐고 했습니다. 도리가 아니냐고 했습니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억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농사나 지으며 살았습니다. 평범하게 가고 싶습니다. 조용히 가고 싶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가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장례는 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의라고 했습니다. 도리라고 했습니다.
마을의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다시 부탁했습니다.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며칠 뒤 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소를 띤 것 같았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노인의 마지막 소원을 지켰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비석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새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묻었습니다. 마을 뒷산에 묻었습니다. 양지 바른 곳이었습니다. 해가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꽃이 피는 곳이었습니다. 가을이면 단풍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노인이 좋아하던 곳이었습니다. 가끔 산책하던 곳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을 고쳐준 사람이 노인이었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을 봤다고 했습니다. 밤에 일어났다가 봤다고 했습니다. 지붕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쌀을 놓고 간 사람도 노인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가 말했습니다. 새벽에 우연히 봤다고 했습니다. 목이 말라 일어났다가 봤다고 했습니다. 노인이 자루를 놓고 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무서워서 말 못했다고 했습니다. 약초를 가져다 준 사람도 노인이었습니다. 아팠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노인의 발자국을 봤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문 앞에 발자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발자국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노인의 집신 자국이었다고 했습니다. 나무를 패준 사람도 노인이었습니다. 과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한번 몰래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달빛에 노인의 얼굴을 봤다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밝혀졌습니다. 모든 게 노인이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선행이 노인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모든 게 노인이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토록 숨기며 살았다니,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다니, 한 번도 티 내지 않았다니, 사람들은 후회했습니다.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것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한 것을, 살아생전에 대접하지 못한 것을, 비석이라도 세워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노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게 노인의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을 존중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덤가에 꽃을 심었습니다. 이름 없는 꽃을 심었습니다. 들꽃을 심었습니다. 야생화를 심었습니다. 노인처럼 조용히 피는 꽃을, 화려하지 않은 꽃을, 그냥 예쁜 꽃을, 봄이면 꽃이 핍니다. 노인의 무덤 곁에 이름 없이 피어납니다. 조용히 피어납니다. 조용히 지고 또 핍니다. 해마다 핍니다. 노인처럼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어깨에 힘을 빼세요. 목에 힘을 빼세요. 팔에 힘을 빼세요. 다리에 힘을 빼세요. 온몸을 이완시키세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에피소드 4 이름 모를 도공.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도공이 있었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가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이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살았습니다. 가마 옆에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초가집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가족이 없었습니다. 부인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의 그릇은 특별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번쩍거리지 않았습니다. 금박이 없었습니다. 장식이 없었습니다. 단정했습니다. 소박했습니다.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튼튼했습니다. 오래 써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떨어뜨려도 잘 안 깨졌습니다.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들기 좋았습니다. 쓰기 좋았습니다. 손에 잘 맞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은은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아름다움. 볼수록 좋았습니다. 질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볼수록 정이 갔습니다. 매일 봐도 좋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의 그릇을 썼습니다. 밥을 담았습니다. 국을 담았습니다. 반찬을 담았습니다. 물을 담았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했습니다. 매일 사용했습니다. 도공은 말이 없었습니다.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새벽부터 흙을 반죽했습니다. 좋은 흙을 골랐습니다. 돌을 골라냈습니다. 물을 넣어 반죽했습니다. 오래 반죽했습니다. 치대고 또 치댔습니다. 물레를 돌렸습니다. 발로 물레를 밟았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갔습니다. 그 위에 흙을 올렸습니다. 손으로 모양을 잡았습니다. 그릇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한 점 한 점 정성을 다했습니다. 가마에 불을 지폈습니다. 나무를 넣었습니다. 불이 타올랐습니다. 밤새 불을 지켰습니다. 온도를 맞췄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됐습니다. 너무 차가워도 안 됐습니다. 조심스럽게 구웠습니다. 며칠을 구웠습니다. 그렇게 만든 그릇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이 담겼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양반집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주인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좋은 그릇을 구하러 왔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좋은 그릇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을 사람이 도공이 그릇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마을에 좋은 도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부름꾼이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런 그릇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주인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주인에게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도공이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몇 점을 내주었습니다. 값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심부름꾼이 억지로 값을 치렀습니다.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인께서 그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심부름꾼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고. 도공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릇이 좋으면 됩니다. 그릇이 쓸모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심부름꾼이 돌아갔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릇을 가지고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싸서 갔습니다. 한양 양반이 그릇을 받았습니다. 풀어보고 크게 감탄했습니다. 이런 그릇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궁궐 그릇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그릇을 구했냐고 물었습니다. 대단한 장인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 장인을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후하게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같은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심부름꾼이 다시 마을에 왔습니다. 도공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이 이름을 알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후하게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양에서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공은 역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면 욕심이 생깁니다. 유명해지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저는 그냥 그릇을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심부름꾼이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양반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양에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양반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왔습니다. 가마를 타고 왔습니다. 며칠이 걸렸습니다. 도공이 집 앞에 섰습니다.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갈했습니다.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많은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양에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종을 붙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역사에 남는 장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유명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손들도 영광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대손손 이름이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공은 거절했습니다.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양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양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그릇을 만들겠습니다. 이 가마에서 일하겠습니다. 이 흙으로 그릇을 빚겠습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죄송합니다. 은혜는 감사 하나 따를 수 없습니다. 양반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거절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릇만 여러 개 사서 돌아갔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했습니다. 도공은 평생 그 마을에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매일 물레를 돌렸습니다. 매일 가마에 불을 피웠습니다. 이름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릇에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장도 찍지 않았습니다.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릇만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그릇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집에 있을 겁니다. 지금도 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이름 없는 그릇입니다. 이름 없는 도공이 그릇입니다. 작자 미상의 그릇입니다. 그래도 그릇은 여전히 쓸모가 있습니다. 밥을 담을 수 있습니다. 국을 담을 수 있습니다.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릇의 가치입니다. 그게 도공이 원했던 것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쓸모, 명예가 아니라 가치. 에피소드 5 말없이 떠난 의원. 조선시대 어느 고을에 의원이 있었습니다. 의술을 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라도 어느 고을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보따리 하나 들고 나타났습니다. 작은 보따리였습니다. 약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침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을 한쪽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방 하나짜리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의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실력이 좋았습니다. 진맥을 잘 봤습니다. 손목을 짚으면 병을 알았습니다. 얼굴을 보면 병을 알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약을 잘 지었습니다. 여러 약재를 섞었습니다. 비율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나았습니다. 신기하게 나았습니다. 침도 잘 놓았습니다. 정확한 자리에 놓았습니다. 아프지 않게 놓았습니다. 침을 맞으면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난치병도 고쳤습니다. 다른 의원이 포기한 병도 고쳤습니다. 포기했던 환자도 살렸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도 일으켰습니다. 명이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신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부자에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양반에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돈을 받지 않느냐고,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어떻게 살 거냐고, 약재도 사야 하지 않느냐고. 의원은 대답했습니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픈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겁니다. 돈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느냐고, 어디서 의술을 배웠느냐고, 이름이 무엇이냐고, 가족은 있느냐고, 왜 여기 오셨느냐고. 의원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픈 사람을 고치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의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었습니다. 의원님으로 충분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냥 의원님이었습니다. 어느 해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역병이었습니다.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죽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두려움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했습니다. 집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피했습니다. 병이 옮을까봐 피했습니다.
마을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의원이 나섰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집집마다 다녔습니다. 환자를 찾아다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진맥을 보았습니다. 약을 지어 주었습니다. 침을 놓았습니다. 간호도 했습니다. 밥도 떠먹여 주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자지 못했습니다. 서너 시간 잤습니다. 어떤 날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쉬지도 못했습니다. 몸이 지쳤습니다.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는 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이 가라앉을 때까지 일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길고 긴 몇 달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왔습니다. 전염병이 끝났습니다. 마침내 가라앉았습니다. 마을이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수십 명이 살아났습니다. 의원 덕분이었습니다. 의원이 살린 목숨이었습니다. 의원이 아니었으면 죽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감사하려 했습니다. 의원에게 은혜를 갚으려 했습니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쌀을 모았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잔치를 열려고 했습니다. 의원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의원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원이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짐도 두고 갔습니다. 약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침도 남아 있었습니다. 몸만 떠난 것 같았습니다. 보따리 하나만 들고 떠난 것 같았습니다.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흔적이 없었습니다.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 마을을 뒤졌습니다. 이웃 고을까지 갔습니다. 소문을 따라갔습니다. 어디서 봤다는 소문을 따라갔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영영 볼 수 없었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고마움이 부담스러웠을까요? 칭찬이 싫었을까요? 이름이 알려지는 게 싫었을까요? 유명해지는 게 싫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아픈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른 고을에 전염병이 돌았을까요? 거기로 간 걸까요? 또 사람을 살리러 간 걸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이유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바람처럼 떠났습니다. 왔을 때처럼 떠났습니다. 다만 그의 손길은 남아 있습니다. 살아난 사람들 속에, 그들의 건강 속에, 그들의 목숨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이름은 몰라도 은혜는 기억합니다. 얼굴은 잊어도 고마움은 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의원이 원했던 것일지 모릅니다. 에피소드 6 무명의 악사.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악사가 있었습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은고를 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마을 외곽에 살았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숲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무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언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보니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연주는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에 그런 소리가 있나 싶었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영혼을 울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달빛 아래서 연주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면 연주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면 연주했습니다. 마당에 앉아 연주했습니다. 달을 보며 연주했습니다. 강가에서 연주했습니다. 물가에 앉아 연주했습니다. 물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바위에 앉아 연주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산속에서 연주했습니다. 바위에 앉아 연주했습니다. 소나무 아래서 연주했습니다. 새들이 날아와 들었습니다. 바람도 멈추는 듯 했습니다. 나뭇잎도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늘 혼자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청중이 없었습니다. 자연만이 청중이었습니다. 달과 별이 청중이었습니다. 바람이 청중이었습니다. 새가 청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들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밤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근심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시름이 녹는 듯 했습니다.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잠이 잘 왔습니다. 꿈도 편안했습니다. 사람들이 악사를 찾아갔습니다. 연주를 더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까이서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청해도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한 곡만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악사는 거절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지 않습니다. 혼자 할 때가 좋습니다. 그게 제 방식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왜 혼자만 연주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함께 들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악사가 대답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음악은 바람과 같습니다. 잡으려 하면 사라집니다. 그냥 흘러가야 합니다. 자유로워야 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음악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면 의식하게 됩니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음악이 달라집니다. 자유롭지 않게 됩니다. 진짜 음악이 아니게 됩니다. 저는 그냥 연주하고 싶습니다. 바람처럼 흘러가게 하고 싶습니다. 누가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그게 제 음악입니다.
그게 저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괴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들었습니다. 집에서 들었습니다. 일하다가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밤이었습니다. 가을밤이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별도 많았습니다. 악사의 연주가 특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밤 연주는 달랐습니다. 더 깊었습니다. 더 슬펐습니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더 절절했습니다.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집집마다 스며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귀에 닿았습니다.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그 소리에 빠져들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려던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들었습니다. 창을 열고 들었습니다. 마당에 나와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들었습니다. 그 밤 모두가 평화로웠습니다. 근심을 잊었습니다. 걱정을 잊었습니다. 아픔을 잊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노인들도 젊은이들도 모두가 같은 음악을 들었습니다. 같은 밤을 나눴습니다. 말없이 연결되었습니다. 음악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같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같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꿈 같은 밤이었습니다. 악사에게 감사하려 했습니다. 찾아가려 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 연주가 얼마나 좋았는지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악사가 사라졌습니다.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검은고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흔적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흔적이 없었습니다.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달빛 아래 들려오던 검은고 소리, 이름 모를 악사의 연주, 아름다웠던 그 밤, 잊을 수 없는 그 밤, 누구였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왜 떠났을까요? 왜 그 밤에 떠났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영원히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는 이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다만 그 음악은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오래오래 남았습니다. 이름 없이 흘러간 아름다운 소리,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간 소리, 그 소리는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에피소드 7 흔적 없는 스승. 조선시대 어느 서당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글을 배우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천자문을 읽었습니다. 사자소학을 읽었습니다. 붓글씨를 썼습니다. 훈장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10명 남짓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서당은 마을 중심에 있었습니다. 큰 나무 아래 있었습니다.
느티나무였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했습니다. 그늘이 졌습니다.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아이들 목소리가 마을에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떤 아이는 빨리 배웠습니다. 어떤 아이는 느리게 배웠습니다. 어떤 아이는 총명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둔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열심이었습니다. 모두 배우려 했습니다. 어느 날 낯선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같았습니다. 여행자 같았습니다. 행색이 초라했습니다. 가난해 보였습니다. 옷이 낡았습니다.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색이 바랬습니다.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었습니다. 칩신도 해졌습니다. 발가락이 보였습니다. 가난해 보였습니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지혜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인자해 보였습니다. 선한 얼굴이었습니다. 노인이 훈장에게 물었습니다.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물었습니다. 며칠만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길을 가다 지쳤습니다. 잠시 쉬고 싶습니다. 폐는 끼치지 않겠습니다. 훈장이 허락했습니다. 인심 좋은 훈장이었습니다. 마침 빈 방이 있다고 했습니다. 쓰지 않는 방이 있다고 했습니다. 편히 쉬라고 했습니다. 며칠이고 쉬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서당에 머물렀습니다. 조용히 지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몰랐습니다. 조용히 방에만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글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았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한다는 듯이 어느 날 훈장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잠시 볼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혼자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아이 하나가 글을 읽었습니다. 어려운 글이었습니다. 틀리게 읽었습니다. 발음이 틀렸습니다. 뜻도 잘못 이해했습니다. 더듬더듬 읽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렸습니다. 틀렸다고 웃었습니다.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그것도 모르냐고 놀렸습니다. 그 아이가 부끄러워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틀릴 수 있다. 누구나 틀린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다시 읽어보자. 천천히 읽어보자. 바르게 읽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천천히 알려주었습니다. 쉽게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것도 쉽게 풀었습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맞게 읽었습니다. 발음도 맞았습니다. 뜻도 이해했습니다. 막힘없이 읽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다고 했습니다.
잘했다고 했습니다. 대견하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 노인은 가끔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훈장이 없을 때, 아이들이 어려워할 때, 조용히 다가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몰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려운 글자를 풀어 주었습니다. 복잡한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붙잡는 법도 고쳐 주었습니다. 자세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앉는 자세도 고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노인을 좋아했습니다. 노인에게 배우면 이해가 잘 됐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재미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편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혼내지 않았습니다. 틀려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훈장은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느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몰랐습니다. 노인이 가르치는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비밀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냥 공부하면 됩니다. 누가 가르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력이 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훈장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밀로 했습니다. 노인과의 비밀이었습니다. 특별한 비밀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떠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짐도 없이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아쉬워했습니다. 노인을 찾았습니다. 방에 가보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아이들이 훈장에게 물었습니다. 그 노인이 누구였냐고, 어디서 오셨냐고, 어디로 가셨냐고, 왜 떠나셨냐고. 훈장도 몰랐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나그네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소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중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나라의 공을 세웠습니다. 이름을 날렸습니다. 어떤 아이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책을 썼습니다. 후학을 가르쳤습니다. 이름을 날렸습니다. 존경받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선량하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끔 그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서당에서 만났던 노인, 조용히 가르쳐 주던 노인, 이름도 모르는 노인, 얼굴은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고마움은 남았습니다. 어쩌면 큰 학자였을지 모릅니다. 숨어 사는 선비였을지 모릅니다. 은둔하는 현자였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을지 모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였을지 모릅니다. 떠돌이였을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다만 그의 가르침은 남았습니다.
아이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지식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성공 속에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르침은 남았습니다. 그게 스승의 방식이었습니다. 진짜 스승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스승, 흔적 없는 스승, 하지만 가장 위대한 스승. 이렇게 7개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천천히 들으셨을 겁니다. 혹시 중간에 잠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잠들어도 됩니다. 잠드는 게 맞습니다.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았던 사람들, 이름을 남기지 않은 사람들, 흔적 없이 쓰러진 사람들,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간 사람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름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왜 공을 감췄을까요? 왜 조용히 떠났을까요? 왜 칭찬을 피했을까요? 겸손해서일까요? 욕심이 없어서일까요? 명예가 싫었을까요? 자유롭고 싶었을까요? 부담이 싫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유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 그들다웠습니다. 그것마저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잊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가끔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름 없이 살아도 됩니다. 흔적 없이 사라져도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삶입니다. 그것도 의미 있는 삶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이 어둡습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잠들었습니다. 고요합니다. 당신도 잠들어도 됩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천천히 감으세요. 무거운 눈꺼풀을 내려놓으세요. 힘을 빼세요. 온몸에 힘을 빼세요. 아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됩니다. 어제 일은 지나간 겁니다. 지금은 그냥 쉬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밤에 맡기세요. 어둠에 맡기세요. 몸을 맡기세요. 마음을 맡기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잘 살아내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대단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옵니다. 해가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쉬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목소리도 곧 사라집니다. 밤의 일부로 사라집니다. 당신의 잠 속으로 사라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히 잠드세요. 당신도 밤의 일부가 되세요. 어둠의 일부가 되세요. 고요의 일부가 되세요. 평화의 일부가 되세요. 잠의 일부가 되세요. 이름 없이 살았던 사람들처럼, 조용히 살다 간 사람들처럼, 당신도 오늘 밤은 그냥 쉬세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냥 쉬세요. 푹 쉬세요. 깊이 쉬세요.
그냥 쉬세요. 편안히 쉬세요. 깊이 잠드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편안하셨다면 다음 밤에도 여기서 다시 만나도 좋겠습니다.